19살에 와갖고 이 나이 먹들이 이 땅에다가 청춘을 다 바쳤어.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이거는 국가가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분들에게 책임을 져야죠, 국가가. 한국판 군함도라 불리는 이 서산 개척단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사회 명랑화를 추진한다며 전국 각지의 청년과 부녀자 1,700여 명을 잡아다가 서산에 있는 폐염전을 강제로 개간시킨 이 사건인데요.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진실규명 1년 후 정부의 사과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럴 수 이슈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1960년대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서산 개척단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밝혔는데요. 진화위는 서산 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감금, 폭행, 노역을 밝히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화위의 권고 이후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을까요? 서산 개척단 사건이 일어났던 모월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19살의 나이에 서산에 끌려온 피해자 정영철 씨는 아직도 그날의 사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우리는 할 자격이 없어. 그 몽둥이에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막사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니까 어머니 사랑 정신보시탁이라고 탁 써갖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인간 재생창에 왔으니까 너희들은 사회적으로는 다 잊어버려라. 생각하면 죽는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지금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노예보다 더한 거 아니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우리가 고아라서 그런 것 같다. 서산 개척단의 또 다른 피해자 이정남 씨도 고된 강제 수용 생활 속에 간신히 살아남은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막상 집만 지어서 해놓고 가만히 깔고 단체적으로 자고 하지. 처음에 와서는 땅굴 파고 땅굴 속에서 살고 그러시오. 보리밥 한 그릇씩 삼시세 때만 주니까 그것도 양이 젊은 사람들이 양이 부르게 주는 거 아니고 개시 목숨 유지하고 사는 거죠. 1960년대 초 군사정부는 사회 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에 개척단을 설립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와 불황인 약 1,700여 명을 무단으로 끌고 와서 가둔 후 폐염전을 개간하는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 시대에 청년들과 부녀자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부역과 함께 강제 노동력이라든가 강제 결혼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하면서 당시에 국유 폐염전이었어요. 그 모월리 이 해안지대를 농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정말 끊임없는 이런 부분이 자행됐다는 것을 듣고 정말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큰 충격이었죠. 설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을까? 그것도 국가로부터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반신반의 있었어요. 근데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죠. 가혹 행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새벽 5시 반 정도 깨갖고 옷 입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기상나팔을 6시에 불어. 불자마자 조회하러 가는 거라. 어디 가면 뭐 자살하는 놈도 있고 도망가다 붙들려서 맞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튀다가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지 뭐 하고 튀는 것들도 이다가 잡혀가고 그 당시에는 안 죽어도 한 3, 4일 있으면 죽어. 골병 들어가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맞아버리는데. 1960년대 충남 서해안 간척 사업 과정에 강제로 동원됐던 시민들이 정부에 진상 규명과 보상을. 서산 개척단 사건은 2018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후 2020년 진화위에 접수돼 2022년에야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저희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5월 10일 제32차 전체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12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 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진실을 규명한 것입니다. 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 폭행,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한 강제 노역의 대가로 약속된 정산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분배가 무산돼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 소유권을 침해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올 3월에 개정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행사항을 점검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사할 게 많다 보니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례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이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명예회복 조치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진화위는 2022년 7월 14일 행안부와 복지부, 충청남도에 서산 개척단 사건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이행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행안부는 피해 접수조차 받지 않았음을 국정감사에서 시인했습니다. 접수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행안부는 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고 있을까요? 진행사항은 딱히 없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그 진화위에서 이제 각 부처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사항이고 회의 결과 후에 이제 그 각 부처별로 권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행 계획을 각자 이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 주에 회의를 처음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아직 그 시작이 아직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권고 1년이 돼가도록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걸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는요, 완벽한 인권 침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는 국민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바라기는 빨리 이분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보상해줘야 된다. 물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역사를 잊은 나라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청산해야 될 부분은 조속히 저는 청산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정부의 늑장 대처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거 하겠어? 서산시나 저 도에서 인정을 하면 그건 사과라더만 이게 질질 끌 일이 아니고 어차피 정부에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행안위에서 우선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한테 언제까지 기다려라. 이거 얼마에 보상해주겠다. 한마디도 지금 들어본 일이 없다 이거요. 그래서 난 참 그것도 서운하고.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시급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은 바닷물이 들어오던 폐염전을 맨몸으로 개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사업이 완료되면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개간한 땅의 일부를 분배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증거로 가분배증까지 나눠줬습니다. 가분배증이 나오더라고. 이거 땅 분배됐구나. 그럼 오늘 저 가서 자기 땅 가서 이건 오늘부터 네가 개간해라고 이제 분배증을 받았으니까 수로 같은 건 다 만들어놨어. 우리가 논둑도 만들어 놓고 논둑도 쫙쫙 갈라서 다 줄대어서 3,100씩 딱딱 떨어지게 지금 농사를 이 식으로 완전히 해놨어. 이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척단 해체 후에도 모월리에 남아서 개척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폐염전이 옥토가 되고 첫 수확이 시작됐는데요. 갑자기 정부는 이들에게 국가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며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 걸 메꾸고 깎고 해서 만든 땅이요. 그러니까 내가 19살에 와갖고 이 나이 먹더니 이 땅에다가 청춘을 다 바쳤어. 어느 날 갑자기 무단 점유한 땅에 대한 변상금 내고 임대료를 내라. 참 기맥힌 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 땅을 자기가 개간하면 언젠가는 등기가 날 거다.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기가 날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왔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그걸 믿고서 권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개간을 하면은 너희들 것이다. 당신들 논이고 당신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분배도 하고 이제 곧 무상분배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안 됐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이 상태로다가 정부에서 손도 안 대고 푸는 거예요. 다 뺏은 거죠. 그런데 정부는 변상금도 모자라 논 임대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생계를 위해 정부로부터 논을 사들였고 현재는 한국자산공사에 20년 납으로 대부를 받아 매해 1,000만 원가량의 원금과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농사 진 돈하고 해서라면 지금 논값을 갖다 지금 현재 치르고 있다 얘기요. 그럼 내 나이가 지금 현재 80이 다 됐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죽으면 이제 우리 아들 빚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일생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들한테 이제 맞아 빚쟁이가 되고. 맨몸으로 개간한 땅을 하루아침에 정부에 빼앗긴 사람들. 80년도 겨우 벼농사로 인해서 소득이 생길만 하니까 국가에서 이 부분을 가져갔었고 그리고 국가 점유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고의 말씀도 없으시고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 말로 인해서 임대료를 고지서를 발부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고 이거는 국가가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분들에게 책임을 져야죠,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도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의 토지 분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부유한 공권력을 위한 강제 수용 및 강제 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에 대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령에 따라 무상 분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서 신청인들의 토지 분배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개척 단원들과 전착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동력이 투입된 당시 폐염전이자 현재의 경작지 토지 가치가 상승 변동됐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해서 자활 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행정안전부가 진화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결국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행해야 될 피해 복구 조치에 대해서 권고하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속으로 들어오면 정작 국가는 이 진압위협 권익이라는 이 산하기관을 통해서 한 스스로의 결정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서로 입증할 걸 요구하고 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입증 과정과 수차례의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과와 피해 보상은커녕 다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가의 보상에 앞서 지자체의 지원 방안은 없는 걸까요? 도하고 시하고 조례제정 준비 중이에요. 지원 조례제정 준비 중이고 중앙구청에서 나서질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하고 시에서 지원 조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상위법이 발의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법률에 정해지는 그 기간 동안 어떤 법률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다. 이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서산시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분들 연세가 벌써 80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강제로 끌려와 구타와 노역을 당한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 1,700명에서 170명에서 10%, 그리 10% 죽었지.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 국가가 죽인 거지 뭐 자기가 죽은 건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영양실조로 죽는 것도 국가 책임이고, 두드리 팬 것도 국가 책임이고, 자살한 것도 국가 책임이야. 여기 안 잡아다 놨으면 자살도 안 했을 거고, 영양실조도 안 걸렸을 거고, 맞아 죽지도 안 했을 거고. 개척단 운영 중에 많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고, 진실 규명까지의 긴 세월 동안 남은 피해자들은 8순이 넘는 고령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다 막내가 70 뭐 이런데 80살 다 넘어갔고, 지금 이 확정 받고도 벌써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된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와 청춘을 바치고 맨몸으로 개척한 땅까지 정부에 빼앗긴 이들. 진실규명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으로 규명한 사건 중 10년 넘게 방치된 사건이 258건입니다. 서산 개척단 피해자들 역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요.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행정안전부가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안부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안 맞아 못했다고 반박하지만, 반대로 진화위의 권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안부는 관련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을 상처 입힌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독립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거의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이루어냈는데요. 2015년부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총괄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정환 본부장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1차 발사를 진행하고 나서 딱 한 가지가 안 됐던 게 이제 3단이 일찍 종료가 된 게 원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2차 발사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큰 자신감이 되는 거죠. 밖에서 보시면 그냥 누리호 혼자 서가지고 지 혼자 발사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한 1-2천 명 정도가 그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저희가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쏜다는 얘기는 이제 계속 드려왔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첫 번째 해본 게 이번 3차 발사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발사까지 이제 잘 끝남으로 해서 진정한 이제 우주 개발 국가가 되었다라고 축하한다는 인사 많이 보내왔고요. 그야말로 진짜 외국도 우리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1일부로)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책임자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8년 정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3차례 발사가 첫 번째는 아쉽게 우리가 조금 부족했었지만은 그거를 극복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발사를 모두 잘 끝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업 책임자로서 굉장히 기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1단 엔진을 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륙을 하고 발사대에서 분리가 되고 상승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부터 해서 1단 분리,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3단 연소 종료에 위성 투입하는 그 16분여에 걸친 그 과정을 보는 거는 정말 굉장히 조마조마하고요. 동전으로 진짜 탑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데 하나 잘못되면 이제 탁 삐그러지면서 이제 다 망치게 되는 그런 정도 심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를 알고 나니까 이게 혹시 잘못되면 또 국민들이 또 굉장히 뭐랄까 좀 안 좋아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게 그런 것까지 다 엮여가지고 굉장히 그 16분의 시간 동안에 그런 감정이 굉장히 참 복잡 미묘한.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가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지상자원 헬륨 공급 밸브 제어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돼 발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원인은 이제 하나하나 진짜 굉장히 낮은 레벨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교체가 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적이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 헬륨을 기체로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제 라인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밸브를 여닫는 제어 장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장치 내에서 밸브를 열고 닫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명령이 이제 꼬였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도 저희는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시험을 했던 그 인원들이 그 자리에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검증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거의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인 75톤급 엔진은 한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누리호가 어디쯤 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파악 시스템은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체계종합 기업이라고 하는 산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산업체가 누리호를 이제 이어받아서 주도적으로 이제 누리호를 제작을 하고 발사 운영을 이제 저희하고 하게 되는 첫 번째 발사였습니다. 요 3차 발사가. 그래서 만약에 해외 수입선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이 정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거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발사가 있고 이러면은 거의 1년은 매주 내려갔던 것 같으니까 그 애들 크는 동안 사실 저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가지고 좀 애들이 집에 오면은 자주 오라 그러고 그런 적도 좀 많았고요. 아마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요즘 또 이제 신세대들은 육아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부담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출장을 며칠씩 가고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기특하죠. 기특하고 굉장히 연소 시험이라는 게 이제 가혹한 환경에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잘 견디고 또 우리한테 소중한 데이터를 다 전달해주고 자기 수명을 다하는 그런 엔진들이라 어디 깨끗하게 잘 이렇게 보관해서 전시하면은 저희도 되게 보람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가 문제냐, BYD 위에서 하니스로 이렇게 쫙 가고 여기 이제 디스커넥터를 해서 이제 모타로 간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지구 온난화에다가 그다음에 지구밖에 뭐가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시고 우주가 이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면 달이나 화성이든 목성이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가서 보고 탐사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생각들이 있는 하에서는 인류는 계속 우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주 쪽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차세대 발사체 연구가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새로운 발사체를 조립하고 발사하게 되는데요. 우주 독립국으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서산 개척단 피해자의 무고함이 밝혀지는 데만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학기술은 세계 강국을 꿈꾸며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 진실의 시간은 왜 더디기만 할까요? 국격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누리호 성공의 숨은 주역들에게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치르는 국가.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있다면 억울함을 들어주고 보듬어주는 국가. 한 국가의 국격은 이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요? 시사인 대선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